안녕하십니까. 이진건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11일 국회를 동물원으로 만들고 험한 말이 오가는 험한 곳으로 만든 데 대해서 처절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이분 꼭 남의 말하듯이 하네요. 자기는 뭐 평생 정치 안 해본 사람인 것처럼 말이죠.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동작을 선거구 여기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 후보를 지원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미래통합당 후보로 뛰고 있는 나경원 의원, 아마 이분을 겨냥해서 그렇게 공격한다고 한 말이겠죠. 이 위원장은 국민은 인류인데 정치는 삼류다, 뭐 이런 아주 해묵은 말도 했습니다. 근데 뭐 정치는 사류라고 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이 위원장, 뭐 이분도 종로에서 지금 후보로 뛰고 있으니까 이 후보, 이분이 누구보다도 먼저 사과를 진지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삼류, 사류되는 정치를 오랫동안 해온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뭐 싸움이란 말이 나서니 말인데요. 싸움에 관한 한 민주당 따라갈 정당이 있습니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전통, 실력, 기술 다 갖춘 게 민주당 아닙니까? 원래요, 국회 선진화법이 어떻게 시작됐냐 하면요, 이낙연 후보가 속해 있던 통합민주당이 2008년 12월에 그때 전기톱, 해머, 그 다음에 쇠지렛대 여러분 아시죠? 이 빠루라는 거. 그런 걸 동원해가지고 국회 외통위의 그 문짝을 뜯어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온통 큰 소동이 벌어졌었죠. 근데 왜 그랬냐면 사실 당시에 한나라당, 그때는 이제 한나라당 정부 때니까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안 이것을 외통위에 상정하기 위해서 이제 시도를 했는데 민주당이 너무 격렬하게 계속 저항하니까 시도하다 못해가지고 나중에 외통위 그 문을 걸어 잠그고 거기서 이제 상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 그렇게 한 거죠. 아주 폭력적으로 그걸 저지하겠다고 나섰던 겁니다. 전기톱이 거기 등장했다니 이게 뭐 말을 다 한 거죠. 그런데 당시 그 한미 FTA 당초 어느 정부가 체결했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된 것이었거든요. 근데 정권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그렇게 격렬하게 집요하게 저항하고 나섰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한나라당이 이제 이런 국회 안에서의 그 폭력행위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회에서의 폭력행위 등 방지를 위한 특별법 뭐 이런 것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때 저도 그 공청회인가요? 뭐 토론회인가 거기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법이 없어서 국회 그 폭력행위를 못 막는 게 아니다. 법은 지금 있는 법만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가 있는데 법을 안 지키니까 그렇지. 왜 사람이 하는 짓을 법 탓을 하느냐. 사람이 잘못한 걸. 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법이 이제 결국은 단일 법으로서 입법이 된 게 아니고 나중에 국회법 개정할 때 거기 내용들이 이제 많이 수용이 됐죠.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이란 겁니다. 2012년에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졌죠. 국회법이 그렇게 개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민주당이 집권당이 됐어요. 그럼 민주당은 옛날에 자기들이 한나라당을 그렇게 공격하던 그것을 생각해서라도 머릿수 중시 안 하고 타협의 정치, 대화의 정치 뭐 이런 걸 했습니까? 협치, 말로만 협치죠.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 4월에 그 패스트트랙 올린다고 공수처 설치법, 또 무슨 선거법 개정하는데 그건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간으로 하는 선거법, 그 다음에 공수처 설치를 위한 그 관련법, 이렇게 4개 법안을 그 신속 처리 법안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제1야당을 완전히 배제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안과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거죠. 왜? 국회의안과에 그게 접수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상정이 될 테니까 그걸 막자고 농성을 벌였는데 민주당에서 말이죠. 왜 저 국회의원들 안 몰아냈냐고 사무처에 돼가지고 계속 압력을 넣으니까 아마 사무처가 이제 문을 열라니까 안 열리니까 그때 등장한 게 또 쇠지렛대입니다. 그걸 나경원 의원이 당시 원내대표가 그걸 이제 뺏어서 왔어요. 와가지고 이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이 우리가 그런 거 아니야. 국회 사무처가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어쨌든 그때도 쇠지렛대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처럼 국회에서의 폭력이라면 민주당이 훨씬 더 인연이 깊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위원장 전혀 자기는 모르는 듯이 나경원 후보를 왜 이렇게 공격하는 겁니까? 나경원 후보가 거기서 원내대표로서 그 농성을 지휘했다고 해서요.
이렇게 말이죠. 아주 모르는 같이 시침 딱 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러면 이 사람 정말 양심이 없는 사람이죠. 도덕성, 정직성도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정치하는 방식, 정치인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늘 이렇습니다. 남 탓하기. 내가 잘못해놓고도 남 탓하기. 내 행위에 대해서도 남 탓하기. 그러면서 또 생사람 잡기. 거기다 더 나아가서 역사 비틀기. 역사 비틀기는 여러분 며칠 전에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4.3 희생자 추념식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누구보다 먼저 꿈을 꿨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중앙통일정부 수립이라는 간절한 요구는 이념의 덫으로 돌아와 우리를 분열시켰습니다. 너무 비장하게 말해서 무슨 뜻인지 얼핏 들어오지는 않는데 어쨌든 제주 폭동을 일으킨 남노당 공비들이 꿈이 어떤 꿈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말하던 통일정부라는 것은 어떤 정부, 어떤 국가를 가리키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건국을 폭력으로 막겠다고 폭동을 일으켰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 그 사람들이 4.3 사건을 시작한 거죠.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이요, 양민을 처참한 죽음으로 몰아간 이념의 덫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대한민국이 잘못 건국됐다는 그런 이야기죠.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과거에 그 김일성 집단이 꿈꾸던 그런 적화통일정부, 적화통일국가, 그 꿈을 지금도 생각한다는 그런 말입니까? 설마 그런 말은 아니겠죠? 그럼 분명히 무슨 뜻으로 한 말인지 이야기를 해줘야죠. 참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 이 이낙연 후보, 이낙연 위원장이 감싸고 있는, 그리고 같이 어깨를 겹고 같이 나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정권, 그 정당의 사람들의 인식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어지네요. 당신들 도대체 누굽니까? 당신들이 지향하는 사회, 국가는 도대체 어떤 겁니까? 당신들의 최종 목표, 궁극적 목적은 도대체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 말해줘야죠. 자유우파 국민들은 분명한 답을 갖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지키고자 합니다.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지키고자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원리가 구현된 법치주의를 지키고자 합니다. 그게 자유우파 국민들의 신념이고 신조고 그게 결심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망령이 더 이상 여기서 돌아다니지 않도록, 더 이상 우리 사회를 휘저어 놓지 않도록 우리가 투표로서 분명히 심판을 해야 됩니다. 그 심판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십시다. 이미 투표를 하신 분도 많겠습니다. 근데 저는 15일 날 투표할 생각입니다. 혹시 투표 안 하신 분 그날 반드시 같이 가서 투표를 하십시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